이 예쁜 강아지 바로 시추입니다. 성격도 너무 순해서 육아 난이도 0에 수렴하는 강아지로 유명하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시추가 조선시대에도 살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 배경인 드라마 대장금에도 나왔을 정도고요. 최근엔 SNS에서 이 그림이 화제가 됐습니다. 리빙 포인트. 조선시대 때도 시추가 있었으며 방울 먹거리를 했다. 조선시대 때도 시추라 불렀을까? 귀여워. 많이 게다가 안경을 썼잖아. 이거 정말 시추일까요? 너무 궁금해서 크랩이 직접 이 그림이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 이 그림 조선 후기에 그려진 걸로 추정되는 구자도인데요. 빛에 훼손될까봐 보존돼 있던 그림이라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귀여운 두 마리의 강아지. 혹시 엄마개랑 새끼개인가? 목에 있는 이 방울까지 잘 보이시죠? 실물도 받겠다. 그림 속 강아지 정말 시추가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경기도박물관에서 전시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윤회 학예사라고 합니다. 일단 그림만 보고 강아지의 품종을 알아내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는 시추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강아지의 품종은 지금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강아지가 분명한 시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눈의 크기라든지 얼굴의 형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시추하고 아주 가까운 품종의 강아지인 건 거의 분명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추가 맞다니.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나라에 시추가 살게 된 걸까 궁금하잖아요. 아마 중국 황실에서 처음 길러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기록들을 살펴보면 청나라 사신들이 올 때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선물로 줬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사신들이 올 예정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를 길러서 사신들에게 선물로 주자고 임금이 명하는 내용이나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추도 조선시대에 들어왔다면 그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국 사람들은 사자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중국 황실에서 티베트 출신 강아지를 사자와 함께 개량하는 과정에서 시추가 처음 탄생했을 거라고 추측된다고 합니다. 시추라는 이름도 중국어로 사자를 뜻하는 쉬즈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시추가 사자계 이런 표현으로 불렸던 것 같아요. 시추들이 얼굴이 물론 귀엽지만 약간 울그락불그락한 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자를 닮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황실 출신이라 그런가? 목에 찬 방울을 보면 왠지 좀 부유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림에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부유한 집 강아지였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강아지 두 마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 강아지를 그린 그림들 중에 어미 강아지하고 새끼 강아지를 같이 그린 그림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한 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작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강아지가 큰 강아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어미하고 새끼 강아지를 그린 그림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림 속 강아지 두 마리 다 시추의 모자 관계일 수도 있다니. 알고 보니 더 귀여운 것 같죠? 비록 시추는 아니지만 이 그림 말고도 조선시대의 강아지를 그린 그림들 꽤 많이 남아있다는데요. 특히 이암이라는 화가의 강아지 그림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화조구자도 같은 그림을 보시면 강아지들이 아주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 점박이와 백구 같은 강아지들이 울거나 곤충들하고 장난을 하고 있거나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그려져 있는데 그런 그림들은 지금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좋은 작품 중에 하나로 남아있기도 하죠. 게다가 그때도 지금처럼 강아지가 사람들 생활 속에 함께해서요. 일상을 그린 그림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강아지가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오른쪽 첫 번째 폭의 네 번째 폭에 보시면은 다리 위에 강아지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랑 여기 이 조그마한 강아지들입니다. 몸에 검은색 점이 나 있는 걸 보면은 아마 우리가 흔히 바둑이라고 불렀던 강아지가 아닐까. 기록을 살펴보면 바둑이뿐만 아니라 방구, 발바리 등 강아지를 부르던 이름도 여러 가지였는데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강아지를 기르는 방식은 자유롭게 풀어놓고 밖을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방구라고 부르는 방에서 기르는 강아지 종류가 있었다는 기록이 아주 흥미로워요. 방구라고 불리는 이 발바리, 그러니까 작은 강아지의 종류는 작은데도 굉장히 충동심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방 안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마치 큰 개인 것 마냥 굉장히 지저대기도 했다. 방 안에 음식이 있어도 주인이 없으면 그걸 빼앗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주인과 함께 방 안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놀았다. 이런 기록들도 남아 있어서 이런 작은 강아지 종류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조선시대에도 사람들과 생활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곁을 지켜와준 귀여운 강아지들, 그리고 그런 강아지들을 그림으로 남겨둔 조선시대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또 특이하거나 궁금한 유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귀엽죠, 되게. 너무 귀여워요. 약간 앞으로 뛰어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